예,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기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목과 화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오늘은 토, 금, 수, 시간 내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기축, 기미, 뿌리, 기토의 뿌리 얘기했었죠. 이제 참고적으로 뿌리 얘기할 때 우리 학우님들한테 이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배우자궁을 잘 살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것이 그렇지만 뿌리가 일간의 뿌리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배우자궁하고 그 뿌리하고 충이 되느냐 합이 되느냐 요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자 기유일주가 있다고 칠게요. 이건 배우자궁이 유금이죠. 그럴 때 축이라는 뿌리가 있어. 이러면은 말 그대로 사일축으로 합의되는 뿌리죠. 그런데 자 이게 미라는 뿌리라면은요 얘와 얘가 서로 충이 되는 구조지 않습니까? 왜냐면 얘는 해면미를 만들 수 있고 얘는 사일축을 만들 수 있죠. 이러면 이제 충이 되는 구조죠. 요럴 때 이런 관계 같은 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지금 기토뿐만 아니라 모든 거, 왜 인성과 뿌리 갖고 논할 때 인성이 깨지면 안 되겠죠. 인성이 약하면 안 되겠죠. 똑같은 원리예요. 뿌리가 깨지면 안 됐다. 뿌리가 손상되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기토의 뿌리가 깨지거나 손상이 됐다. 그것이 배우자 공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인연 맺기가 쉽지 않다 내지는 부부 관계에 있어 갖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뿌리에 대한 개념을 잡을 때는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배우자 궁합의 관계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제가 지난번에 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 갖고 예,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막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축부터 했으니까 오늘 요번 주에는요 기미부터 할게요. 기미가 무인을 봤다. 자, 이럴 때 이제 뭔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이 기미라는 원국이 지금 원국의 8자가 재관을 어떻게 만드느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원국에서 기토니까는 재나 관은 수 아니면은 수 아니면 목이지 않습니까? 그쵸? 네. 원국에서 수나 목이 강하다. 그럴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대한 개연성을 갖고서 대운을 대입을 하시라는 거죠.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무인 대운을 봤어요. 자, 이때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무인이라는 글자는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인목이 있다는 얘기는 천간으로 갑이라는 게 올 수 있죠. 자,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갑은 갑기합을 했을 때 기토 입장에서는 작은 땅에 큰 나무가 심어지면은 버겁다고 얘기했었죠. 네. 그런데 무인이 왔어. 그러면은요, 넓은 땅, 토와 토는 합쳐지니까요, 기토 입장에서 무인이란 넓은 땅이 온 거죠. 그러면서 갑의 뿔이 인목이 왔어. 그러면 요 기토가 요 때는 미가 있다 하더라도 갑을 끌어오겠죠. 왜? 뿔이 인목이 따라왔으니까. 그럴 경우에는요, 내가 비견과 합쳐지는 동시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기토와 무토가 합쳐져서 넓은 땅이 되는 거예요. 넓은 땅이. 그런 상황에서 갑인이라는 글자가 뿌리를 확실하게 박은 거죠. 자, 이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갑인이, 그러니까 더 커질 수 있게 원국에 재가, 수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 수가 있으면은 이 무인대운에서 인목으로 인해서 또 기가 끌어온 갑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갑인이 서갖고 더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살펴야 되는 거는 꽃이 필 수 있는 개연성이죠. 왜? 인호술의 개연성. 병화가 아니더라도 정화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꽃이 필 수 있냐 없냐, 그러면 명예가 커지느냐 들커지냐, 이런 거잖아요. 자, 이런 개연성이 또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요, 이 무토가 만나는 글자가 뭐라고 했죠? 예, 그렇죠. 개수. 네, 무기화가 되죠. 자, 그러면 무토가 만나는 개수의 뿌리는 뭐예요? 해수. 예, 해수. 미토가 해수를 끌어올 수 있는 통로라며요. 근데 무인대운이 왔어. 그러면은 무토로 인해서 만나는 개수의 뿌리 해수가 더 잘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무인대운의 인목과 끌어오는 이 해수가 인해합을 하느냐, 인신사회를 하느냐, 아니면은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을 발동시키는 글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양지차가 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네. 자, 이게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토에서. 토일간 얘기할 토운이 올 때가 제일 복잡한 거예요. 왜? 비견운이잖아요. 비견, 겁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통칭 비견이라고 합시다. 비견겁재. 자, 이별분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토일간들이 토를 보잖아요. 비견을 본 거예요. 그러면은 비견이든 겁재든 상관하지 말고 이별분리의 작용이 발동이 됩니다. 하던 거를 그만두거나 하던 거에 대해서 변화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럼 무슨 말이 생각이 나느냐? 항상 기토든요, 가정이라고 했잖아요. 을목이나 기토에 대해서 상담을 하실 때는 가정적인 거를 떠나면 안 돼요. 아싸리 가정을 멀리 하든지, 아니면 가정이랑 울타리를 못 벗어나든지 하는 게 을목이나 기토의 어떤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비견겁재운이면은 그걸 순간적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럼 제일 흔한 게 뭐죠? 요즘 시대에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고 가정이 좋다, 부부간에 좋다, 사이가 좋아요. 그럴 때 토와 토는 합쳐지죠. 그 다음에 인목이 있으니까 천간에 갑이 온다고 했잖아요. 기가 또 끌어오는 거고, 그래서 갑인이 뿌리 내린다고 했죠. 그럼 명예가 높아지는 거죠. 예. 그러고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개연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직업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크게 돈 벌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글자가 뭐 자식 자리에 있으면 자식으로 인해서 명예가 높아진다, 뭐 부모 자리에 있으면 부모로 인해서, 아니면 형제 자리에 있으면 부모 형제로 인해서, 핏줄로 인해서 명예가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무인대운에 요 인목이 깨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인목이 없고 이 무토 때문에 개수가 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특히 미가 있으니까. 그럼 그 뿌리가 해수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해합으로 가면은 갑이 뿌리가 튼튼해지는 거지만은, 이것이 사화라든지 신금이라든지 인신사의 행위로 갈 수 있는 개연성도 생기죠. 그럴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성씨 얘기가 나오는 거야. 성씨. 무슨 얘기냐면은 무인대운이죠. 그럼 무토가 만나는 게 개수라며요. 그 다음에 원국의 이 해묘미의 개연성을 만들 수 있는 게 묘목이거든. 그러면은 미토가 있으니까는 원국에 이제 묘라는 글자가 뭐 묘미를 하고 있다고 칠 때, 이럴 때 무토가 만나는 글자가 개수죠. 그럼 해묘미의 개연성, 을목이 경을 끌어와요. 복잡해지나? 예, 그러니까는 인신사회를 발동시킨 성씨를 만들려고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떨 때 그 성씨 얘기가 나오느냐, 인신사회를 발동시킬 수 있는 성씨가 이제 무인대운 얘기 하다 보니까는 무가 만나는 개수의 뿌리, 그 다음에 미토 때문에, 그래서 해묘미의 개연성, 해묘미 천간 을목이니까 을목으로 인해서 끌어온 게 경금이고, 그 뿌리 신금이 인신사를 만들죠. 네, 그래서 이제 을목이기 때문에 오얀이자 이시겠죠. 이시성을 지닌 사람과의 문제점, 아니면 거꾸로 그걸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무인대운의
이제 중요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무진대운이다. 김일주가 김일주 뭐 그럽시다. 그냥 편하게 김일주라고 할게요. 예. 자, 무진대운이다. 토 두 개죠. 이럴 때 원국을 잘 보셔야 돼. 무슨 얘기냐? 원국에서 목이 많다. 그럴 때 무진대운이 온다. 그럼 좋겠죠. 그런데 현재 기민이라고 했잖아요. 8글자 중에서. 그러면 일단은 8글자 중에서 2글자가 토죠. 그럴 때 또 2글자가 토야. 이럴 때 이 사람이 목에 관한 행위를 했든지 목에 관한 직업을 가질 때는 괜찮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힘들어져. 백수다. 그러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비경업체예요. 근데 이 김일주가 교육과 인연 맺었다? 그러면 괜찮아요, 또. 왜? 진토라는 게 교육과 인연 맺으면 또 진유합을 할 수 있는 자가를 하고 관련된 거고, 지하수도 되고. 그러면 내가 교육과 인연 맺어서 끌어올리는 거니까, 이럴 때는 무지는 또 괜찮죠. 그래서 직업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무호다. 무호. 좋죠. 무호 좋아. 좋은데, 뭐가 좋으냐? 기미가 화가 있을 때 또는 화가 없을 때 이걸 따져야 돼. 예. 무호라는 글자가 왔을 때는요, 이 무토는 오화 때문에 마른 토예요. 그쵸? 그럴 때 절대적으로 뭐를 그리워하냐면은 술을 그리워하게 돼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거듭 말하는데 이 미토 때문에 그래요. 미토가 해를 부르는 통로라고 했잖아. 그죠? 근데 해수의 천간은 계수라고 했잖아요. 화가 그러니까는 항상 이 명리를 할 때는요, 계절적인 조우가 아니에요. 원국에 대해서 오행에 대한 조우야. 없는 거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갈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단 기미가 무호를 봤다. 오화라는 걸 글자를 봤잖아요. 이 사주가 만약에 수가 넉넉하다. 원국에. 그럴 땐 별 문제가 안 돼요. 수가 넉넉하니까. 그런데 수가 빈약한 사주가 없거나 약한 사주가 무호라는 글자를 보잖아요. 수에 대해서 더 환장해. 더 그리워하죠. 그러면은 이럴 때 꼭 무기합을 이 무토를 통해서 계수를 만나고 싶은 거야. 그럼 뭐예요? 비견의 여자, 친구의 여자, 뭐 친구의 여자를 어쩌고 저쩌고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없는 오행을 갖고 생각을 할 때, 얼핏 생각할 때 이렇게 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비견하고 같이 무언가를 해서 동업이나 공동 투자를 해갖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착각을 또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무호라는 글자는 오화라는 걸 달고 온 무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토 입장에서 내가 미를 갖고 있으니까는 저 무토를 통해서 끌어온 계수, 무토랑 만나는 무게합으로 만나는 이 계수의 뿌리 해수를 내가 지닐 수 있다라고 자기의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문제야. 네, 그래서 이럴 때 동업이나 공동투자 아니면은 이제 친구의 어떤 이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간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축으로 가야죠. 네. 자, 기축이 무신을 봤어요. 네, 무신을.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뻔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자, 신자진의 개연성이냐, 인신사의 개연성이냐. 왜? 무토가 만나는 글자는 항상 이걸 잊지 마세요. 네. 개수. 그러면 그 뿌리가 뭐다? 해수. 근데 축이잖아. 축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사화를 부를 수 있는 통로도 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화를 부를 수 있는 통로가 있고 무신대운이란 말이죠. 이럴 때 해수가 없어도 이 무토로 인해서
해수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속 시원하게 그냥 이제 여기 사화가 있다고 칠게요. 그냥 뭐 끌어오고 자시고 아니라 사화가 여기 있어. 근데 유금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무신대운이 왔어. 그러면은 사신형 뭐 사신합 이렇게 우리는 사신합 같은 거 안 써요. 단지 사화랑 신금이 만났죠. 이것만 보지 말라고요. 왜? 무신이니까 무토 때문에 해수도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해수까지 싸잡아서 생각을 하시면은 사화, 신금, 해수 따로 빠진 게 뭐예요? 임목. 근데 기가 뭐를 끌어와? 이건 기축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갑이 잘 오죠. 그러면 갑의 뿌리 임목이 언제든지 인신사회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을 만드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무신대운 같은 경우 이럴 때 뭘 조심해야 된다. 운송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사고 파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럼 언제? 무신대운 내내? 아니죠. 세운에서 갑의 뿌리 임목이 내려올 수 있는 인년이라든지 인년? 말이 좀 이상하네. 인년이라든지 또는 말 그대로 해수가 직접 올 수 있는 해년이라든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겁니다. 아니면은 뭐 비견운에도 가능하긴 해요. 네. 자, 비견운에 왜 가능하냐? 비교가 되니까. 내가 비견보다는 잘나고 싶어. 왜? 비견대운이니까는요. 대운도 비견인데 세운도 비견일 때는 내가 쟤보다 꿀리기 싫어. 자존심이야.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기축이 무신을 봤을 때 인신사의 개연성을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왜? 무토로 인해서 개수가 만나는 해수, 기로 인해서 갑의 뿌리 임목, 인신사에 되셨죠? 네. 맨날 안 좋은 것만 얘기해서 그러면 그걸 좋게는 어떻게 써먹습니까? 잘 써먹으면 되죠. 네. 근데 좋게 써먹으시려면 원국을 알고 대운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일단 약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초에 대한 어떤 흐름만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번에는 그러면 한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기축이 아까 무신했죠. 그럼 무술이야. 자, 이거를 좋은 쪽으로 써먹으려면 원국 내에서 이 사람이 예를 들면은 뭐 갑인이 있고 그러면은 경우가 있다. 무진이다. 경우 신미쯤으로 합시다. 그러면 기축이라고 치고 해수 그러면은 의뢰시야. 자, 이렇게 갑인이 있고 을목이 있어. 이제 쓰다 보니까 내 사주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좀 어쨌든 틀려요. 자, 이럴 때 무술대운이 왔어요. 자, 그러면은 해수라는 지하수가 있고요. 축이 지금 우리가 기축일주 얘기하는 건데 원래는 지금 해묘미를 하려고 해도 이 축 때문에 해묘미가 안 돼요. 맞죠? 축미충으로 깨져 있잖아. 그게 해묘미를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런 상황에서 무술이 왔죠. 그러면은 슬토, 미토, 축토, 우리 하우님들 진술축미부터 생각하고 계시지?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시기 전에 지금 이 사주 내에서 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인성이 없는 사주예요. 일부러 인성 없게 쓴 거죠, 제가. 그런데 낮 시간이 있잖아. 그러면 요 신금에서 병화를 끌어와요. 자, 이럴 때 무술대운이 오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슬토가 진술충미를 하기 전에 여기 인목이 있잖아요. 신금에서 끌어온 병화로 인해서 인호술이 만들어져요. 인호술. 그러면은 얼핏 생각을 인호술이 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 없어요. 왜? 화가 없잖아. 없는 게 급선무예요. 인호술을 만들어. 이 무술대운은 그러면은 비견으로 인해서 인호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비견으로 인해서 내가 좋아지는 거지. 물론 10년 내내 좋아지는 건 아니죠. 왜? 요 무술대운이 10년 동안 작용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요때 세운에 따라서 진술충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좋아지는 거는 화가 없기 때문에 세운에서 5년, 예, 오화가 들어올 때 확실하게 인호술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요 신금은 병화를 확실하게 띄우는 거야. 그러면은 신금에서 그런 병화가 기토를 화생토해 주겠죠. 그럴 때 관인상생이 되는 거죠. 고전 용어로 얘기하자면. 자, 그래서 이때는 무술대운이 좋게 작용을 합니다. 다만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해수가 있죠. 그리고 비견 무토 왔어. 그러면 항상 이 사람은 지금 화가 없잖아요. 자, 인호술을 통해서 뭐 예술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종교라든 그런 행위로서 인호술을 만들 수도 있지만은 더 빨리 화를 만드는 방법이 있죠. 무기화화. 화가 없기 때문에, 화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래서 무기합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비견의 여자를 건드리게 될 소지가 커요. 10년 내내. 이런 걸 조심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았다, 이런 일이 안 생기면은 이 무술대우는 좋아요. 네. 왜? 없는 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원국이 있을 때는 대운을 갖고 얘기하기가 되게 편해요. 근데 우린 지금 원국 없이 그냥 기토의 뿌리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안 좋은 얘기부터 할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 무자. 네. 기축이 무자다. 좋죠. 뭐가 좋을까요? 이번에도. 네. 이 기토는요, 사유치의 계열성 있는 기토는 무조건적으로 갑을 끌어옵니다. 그러고 무자라는 걸 대운이 온 거잖아요. 지하수를 달고 온 무토잖아. 그러면은 토가 합쳐지는 동시에 내가 끌어오는 갑으로 인해서 지하수를 쭉쭉 빨아 올리죠. 그럼 누구 때문에? 무토라는 비견이 달고 온 자수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요, 동업이나 공동투자로 가려고 착각을 해요. 이 사람이. 왜? 비견이 자수를 달고 왔기 때문에 내가 쟤랑 같이 일을 하면은 갑이 내 편이니까 내가 비견을 이길 수 있으니까는 쟤랑 동업이나 공동투자를 하면은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착각이에요. 이럴 때는요, 무토니까 땅이잖아요. 땅과 기니까 건물이죠. 이걸 합치면 부동산이야. 부동산으로서 돈을 버는 것과 비견과의 동업이나 공동투자로 사업을 하는 것은 천지차이의 결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항상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비견을 이길 수 있냐 없냐를 그 사주를 봤을 때 그거부터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비견과의 공동투자나 동업을 권하는 거예요. 내가 비견을 이긴다. 그러면 하셔도 되지. 근데 못 이기는 구조다. 그럼 애시당초 월급쟁이 생활밖에 답이 없잖아요. 비견을 못 이기면 월급쟁이야. 그런 상황에서 무자대운이 왔다? 이럴 때 사업하면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합니다. 쫄딱. 그러니까 부동산으로서 승부를 봐라. 유도를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기토에 대해서 이제 토 중에서 무토를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미가 기묘를 봤다. 이것도 물론 없는 오행과 약한 오행을 따지고 많은 오행도 따지고 그것이 들어간 개연성을 갖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기묘죠. 그러면 수가 없을 때는 묘하고 미가 만나면은 해묘미를 만들잖아요. 해수를. 그렇죠? 토와 토가 합쳐지니까. 이럴 때는 부동산으로서 돈을 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배우자 궁에 있으면은 배우자로 인해서 돈을 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부모 자리에 있으면 부모 형제 또는 부모 형제 핏줄로 인해서 돈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고향 근처에
땅을 사라, 뭐 부동산을 사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전체를 잘 보신 다음에 부동산으로서는 충분히 권할 수가 있지만 동업이나 공동투자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 얘는 묘를 지졌고 나는 미토잖아요. 그러면은 뚝심은 내가 더 세. 뿌리가 있으니까. 근데 얘는 묘라는 걸 지녔죠.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천간을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은 이 을목이 누구 편을 들어요? 얘 기묘를 편들지 기미부터 편을 안 들어. 왜? 얘는 진짜 뿌리가 있고 얘는 진짜 뿌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둘이 싸우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얘가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동업이나 공동투자를 하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흘러가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간을 오래 끌고 가면 최종적인 얘가 이겨. 왜? 뚝심이 있다고 했죠. 얘는 1심, 2심을 이기는데 재판이 너무 길어지니까 힘들어서 포기해버리죠. 이게 뿌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는 시간을 오래 끌어라 이렇게 조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개연성은 기미와 기묘가 만나면은 해수라는 글자 때문에 동업이나 공동투자를 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으로는 돈 벌 수 있다와 동업이나 공동투자로는 틀리다. 이 개연성. 이거를 설득시켜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기축이다. 요것도 뭐 아까 했던 구조랑 비슷하죠. 기축, 충미충. 예. 그렇죠. 배우자 궁하고 충미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어느 자리에서 충미충이 되느냐 이런 거 따져야 되겠죠. 근데 말이죠. 그것만 따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 기축은 갑이 얘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기미 입장에서는 을을 지니는 정도라면은 기축은 갑을 지니죠. 자, 이럴 때 내가 조직 생활에 있을 때는 얘가 유리한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 을이 갑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내가 유리하게 가. 그러니까 조직 생활일 때는 그래요. 그 다음에 사업일 때 그거는 전체 구조를 봐야 돼서 요 네 글자 기축하고 기묘만 가고 사업하면 누가 이기느냐. 일단 기축이 이겨요. 그것만 놓고 얘기하자면 왜? 얘는 금을 지녔잖아. 사유축 금. 그럼 금 생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축이 이길 수 있지. 그런데 사주가 8글자지 두 글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것만 놓고 얘기하자면 그렇다. 그러나 사주는 요것만 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기축. 예. 그래서 충리충의 관계.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기회. 예. 마찬가지예요. 아까 기묘하고 같은 원리야. 다만 기묘는 해묘미를 확실하게 만들지만은 이거는 해와 미가 반합이죠. 완전한 해묘미가 아니야. 이럴 때 만약 천간에 을이 있다. 내가 원국에 을이 있다. 그럴 때는 해묘미가 돼요. 그런데 을이 없을 때, 원국에 을이 없을 때 요 해묘미를 만들려고 이 씨와 왜? 이 씨가 을목이라고 했잖아요. 이 씨와 인연 맺으려고 하겠죠. 이 씨와 같이 무언가를 동업이나 공동투자를 하려고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성씨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응용을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축. 그럴 때 기유대운을 만났다. 좋죠. 왜? 뭐가 좋아? 자, 유축으로 인해서 사화가 오니까 인성 사화가 와갖고 나한테 사유축의 역할을 하죠. 지지로는 인성은 비경기 아니라 내 겁니다. 자, 근데 원국에 해수가 있다? 그럼 유축으로 인해서 온 사화가 무슨 짓을 해요? 임신사회를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외국어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외국어를 열심히 해라 학생 때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또는 외국과 관련된 수출입에 관련된 일을 해라
이런 얘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회충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그리고 기미. 아까 기축이나 기미나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네네. 아까 기미할 때 기축했었죠? 똑같아요. 기축할 때 기미도 같은 원리예요. 그 다음에 기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사축이잖아요. 완전한 사유축이 아니죠. 이럴 때 천과 신금이 있을 때는 완전한 사유축이 되는 거고, 이게 없을 때는 또 얘가 틀려지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 기사라고 했잖아요. 정화가 있다 또는 병화가 있다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어. 그러나 이거는 일단 병정의 뿌리고 인성의 뿌리잖아요. 그것이 나와 같이 합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온 거죠. 이럴 때는 또 다른 글자랑 비교하는 걸 봐야 돼. 이 사화가 거듭 말하는데 항상 인신사회를 만드느냐 아니면은 나와 사유축으로 합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기가 갑을 끌어와 갖고 내 명예가 높아지냐 낮아지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뭐 거기까지만 일단 얘기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금으로 가겠습니다. 요번에는 기축, 다시 기축이 경인을 봤어요. 기축이라고 했죠. 금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럴 때 경인을 봤어. 자, 이럴 때는요, 요 임목의 천간 간목을 생각하셔야 되고, 경금의 뿌리 신금을 생각하셔야 되고, 축에서 올 수 있는 사화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인신사회로 문제가 생기느냐 아니면 인신사회를 통해서 해라는 글자가 따라올 수 있잖아요. 해수. 만약에 을이 있거나 뭐 묘가 있다. 그러면은 인신사회를 통해서 해묘미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땐 전화위복이 된다.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는 거고, 그 계열성이 안 되면은 자동차 운송 택배라든지 움직이는 행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는 거고. 예. 자, 경금은요, 뿌리 신금도 있지만은 만약에 말이죠, 목이 원국에서 목이 없을 때는 얘는 또 을목을 끌어올 수 있어요. 불러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목이 없을 때. 그럴 때 이 을목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자수가 있다. 그러면 이 경금으로 인해서 온 을목이, 아니다. 이건 예를 제가 지금 잘못 들었습니다. 자, 경금에서 을을 만들어, 그러니까 불러올 수 있다고 했죠. 을의 뿌리 묘목이 인신사회로 가느냐 해묘미를 잡아주느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으로 인해서 여러 채의 건물을 지닐 수도 있지만 여러 채의 부동산을 날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원리를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인신사회로 온 을목 아니면은 경에서 오는 을목, 원국의 목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원리를 알면은 그걸 갖고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응용은요, 대운이 우선이에요. 원국을 다 파악하고 그 대운의 장단점을 알게 되면은 세운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운을 항상, 그 대운에 대해서 원국과의 생각을 항상 잊지 말고 세운을 보셔야 돼요. 세운만 하나 딸랑 갖고 비견운이니까 돈 나간다, 정재운이니까 돈 번다, 이런 식으로 육신적인 구분으로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대운이 안 들어가면 안 맞으니까. 자, 그래서 경인 얘기했고, 경진. 자, 기축만 놓고 생각하지 마세요. 늘 얘기했죠. 사가 올 수 있는 통로기도 하고, 기가 끌어놓은 갑의 뿔이 임목이 내려올 수 있는 통로기도 한다. 기축만 갖고 얘기하자면. 그럴 때 경진을 본 거죠. 그러면 요 진토는 신금의 통로일 수도 있어. 말 그대로 신자진의 개연성이 생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경금은 아까 을과 만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해묘의 개연성 때문에 해가 올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기축과 경진에서는요, 보이지 않게 인신사회가 다 숨어 있어. 이 숨어 있는 대운이 세운에 따라서 인신사회가 될 수도 있고, 좌우묘의 개연성이 들어가면 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되게 복잡하게 들리는데, 사실은 안 복잡해요. 안 복잡한데 제가 설명을 못해서 복잡하게 들리는 거죠. 다만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내가 기축일주다. 진토라는 지하수가 신자진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갑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요때는 돈을 벌 수가 있어. 부동산으로. 그 다음에 신자진을 만들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경금의 뿔이 신금이 내려오고 진토가 있으니까 자수라는 행위가 또는 자수라는 글자가 왔을 때 신자진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다와 해외와 인연을 맺는다든지 인신사의 개연성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해외 수출입에 관련된 일을 한다든지 또는 자수라는 글자를 좌우묘의 원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틀려지는데, 어쨌든 신자진을 만들 수 있으면은 돈이 될 수가 있고요. 인신사회로 가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신사의 행위를 최대한 막아주고 신자진의 행위를 최대한 살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어드바이스를 하면은 답이 나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호대운이다. 예, 경호대운 좋죠. 예, 왜? 우화가 있기 때문에 인성이 달고 온 거잖아요. 경금이라는 글자가. 그러면은 내가 병경 갈등만 아닌 사주라면 괜찮아요. 네. 특히 경호대운에는 이 우화에 청가는 병화니까 인호술의 개연성을 달고 오는 거죠. 나쁠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축으로 인해서 원국에 사화가 있을 때가 문제야. 아니, 정화가 있을 때. 여기 있든 어디 있든 있을 때 항상 경호대운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축토 때문에 정화일 뿐이 사화가 올 수 있는 통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잠재적인 병정 갈등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몸이 아프다, 건강 얘기가 들어가는 거고, 부모의 문제점을 세운에서 잡아주는 겁니다. 네. 거꾸로 그게 해결이 될 때는요, 그 세운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네. 자, 요번에는 기축을 했으니까 기미로 할게요. 자, 기미가 경신을 받다. 예. 자, 기미도 간여지동으로 힘이 세고 경신도 간여지동으로 힘이 세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고, 네. 원국에 금이 많냐 적냐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 왜? 지금 이거는요 10년간 강한 금을 달고 왔잖아요. 경신이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금이 강하죠. 그럴 때 내가 원국에 금이 없을 때 이렇게 경신으로 오면은요 이 10년간 크게 대발하는 거고, 원국에 금이 많아. 그럴 때 경신이 오면은요 이 기토는 어떻게 돼요? 설기가 심하죠. 우리가 설기 하면은 어려운 말 같지만은 이렇게 생각해 볼게. 좀 지저분한 비유지만 설사. 자, 설사병 걸려본 사람은 기진맥진이라는 말 아시죠?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국에 금이 많은 상황에서 경신을 보잖아요. 아무리 기미라 하더라도 설사병 걸려. 그걸 설기됐다고 하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내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이럴 때 심각한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사람이 언제 우울증이 생기냐면은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고 돈 많고 이럴 때 우울증 안 생깁니다. 우울증은 언제?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돈도 없고 막 짜증나고 이럴 때 생기는 거야.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풀려? 아이 짜증나 아저씨. 이럴 때 생기는 게 우울증이잖아요. 예. 뭐 우울증, 네, 거기까지만 얘기합시다. 네. 자, 그 다음에 경술. 기미가 경술을 받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금의 유무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국의 구조를 따라서 이게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건데, 내가 화가 없을 때는 이 술토가 인호술의 개연성을 만들어서 좋을 거고, 내가 금이 많을 때는 경금이 토생금으로 나를 설계시키기가 안 좋을 테죠. 그런데 큰 문제는 없어요, 경술까지는. 왜냐면은 일단 기미는요 뿌리가 있잖아요. 그러고 이 술토라는 것도 어쨌든 토다 보니까 경금 하나 정도 감당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가능하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자, 기미가 경자를 봤다, 나쁘지 않아요. 예. 일단 자수라는 지하수가 따라왔죠. 그러면은 뭐예요? 경금의 뿌리는 신금. 네. 그러면 신자, 진. 자, 요럴 때 이 진토라는 글자를 잡아줄 수 있는 유금이라든지, 또는 이 신자진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간목이라든지, 이럴 때는 좋죠. 또 한 가지, 천간으로요 임수가 있을 땐 또 괜찮아. 경금이 있어도, 경자로 와도. 그러면은 확실하게 이 신자진 천간 임수가 투간된 거고, 그럴 때 이제 뭐 병화가 뜬다 안 뜬다 이런 것도 따져보면 되는 거지만은, 어쨌든 경자라는 것 자체는 기미 입장에서는 너끈히 감당을 할 수 있어요. 기축하고 틀리니까. 네. 그래서 이럴 땐 나쁠 건 없다. 그렇지만은 세상에 100%는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기축이 신묘를 봤어. 좋아요, 나빠요? 자꾸 묻지 말라고요? 죄송합니다, 안 물을게요. 네. 자, 신금의 뿌리가 뭐예요? 유금.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라는 인성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묘의 천간이 을목이죠. 을목. 그러면은 내가 기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을목은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신금이 사화를 통해서 병화를 끌어올 수 있는 개연성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신묘대운을 봤을 때 나쁠 게 하나 없죠. 특히 우리가 이럴 때 묘에서 유를 충해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신금의 뿌리 유금이 신묘대운이니까 이미 유금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보이지 않는 묘유충, 이 신금의 지지 유금이 내려와서 보이지 않게 묘유충을 하잖아요. 이거를 사유축의 행위로서 돌려라. 그럴 때, 이럴 때 이제 거듭하는 말이지만은, 뭐 말하는 걸로 인해서 명예를 높인다, 돈을 번다, 뭐 말로써 재물을 모은다, 말로써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축. 나쁘진 않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요, 이 신금이 병화를 끌어올 수 있는 확실한 상황이 될 때는 좋아. 그럴 때는 땅이 넓어져서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이게 신금이 병화를 못 끌어오는 구조다. 기축의 신축인데 어떻게 병화를 못 끌어올 수 있느냐? 원국에 뭐 예를 들면은 이미 충미충을 하고 있는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신금에서 병화를 끌어오려고 해도 뭐 정미가 있다. 예, 이러면 못 끌어와요. 아니, 끌어와서 갈등을 만드니까 안 끌어오는 것만 못해. 그러니까 신축대운을 봤을 때는요, 이것이 지금 금을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원국에 금이 맞냐 적냐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은 원국의 오행을 먼저 생각하고 대운을 대입을 하는 거야. 이게 습관이 안 들면은요, 그러면 이제 남의 다리 긁고 시원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내 다리 긁어야지 시원한 거야.
그러니까 원국을 알아야지 대운이 신축이 좋다 나쁘다가 나오는 거죠. 원국에 금이 많을 때 신축이 오면은 이건 안 좋아. 근데 원국에 금이 없을 때 신축이 왔다. 원국에 토가 많다. 그럴 때 신축이 오면은요, 이거는 축이라는 토가 왔어도 괜찮아요. 왜? 사이축, 금액의 연속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럴 땐 또 좋단 말이죠. 그래서 원국을 파악을 하면은 신축대운이 답이 나온다. 또 신해. 네, 신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신금의 지지 유금이 금생수를 해주죠, 해수를. 자, 인신사의 개연성만 안 만들어나면은 신의 대운은 좋아요. 특히 신금이 병화를 끌어온다고 했잖아요. 이 유축이 만나면 사화가 따라오니까. 다만 유축으로 인해서 온 사화가 사회축만 안 하는 행위,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인신사회를 발동시키면 안 되죠. 예, 아까 얘기했지만은 인신사의 행위를 발동시키지 않게끔 어드바이스를 하시라는 거. 그것만 알면은 신의 대우는 땡큐. 감사한 일이고. 자, 그러면 이제 기미로 갑시다. 자, 기미가 지금 신유를 봐요. 나쁠 거 없습니다. 특히 기미라고 했죠. 낮 시간이죠. 신금에서 뭘 끌어와요? 병화를. 그러니까는 신유대운 나쁠 게 하나 없어. 다만 자갈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 갑을 끌어오죠. 그러면 신금에서 끌어온 병화로 있는 꽃도 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원국에 갑이 없을 때 기가 끌어오고 화가 없을 때 신금이 끌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죄다 끌어올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안 되는 게 없죠. 자, 이럴 때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끌어올 수 있는 구조냐 아니냐와 원국에 있느냐 없느냐. 원국에 한 글자라도 있을 때 끌어오는 거, 하나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를 끌어오면은 부담이 없는데 둘 다 없는데 둘 다 끌어온다. 이럴 때 잘못하면 부담을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 물상을 잘못 응용하면 귀걸이가 되고 코걸이가 돼갖고 규칙성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거를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신유 나쁠 건 없다까지. 신미 역시 마찬가지예요. 낮 시간에 미토를 달고 온 거니까 이 병화를 끌어올 수 있어요. 다만 늘 하는 얘기가 원국에 정화가 없을 때. 예. 정화가 있을 때는 이 신미라는 글자는 병정 갈등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안 좋겠지. 그러니까는 정화가 없을 때는 나쁠 게 없고, 신사 마찬가지예요. 사화라는 거, 신사의 사화 늘 말하는데 이 사화가 뱀이잖아. 이게 그 우리 성경에서 그러잖아. 뭐 이불을 꼬셨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뭐 뱀이 꼬신다고 넘어가요. 그럼 뱀하고 말이 통하나 뱀하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화라는 것이 이게 요사스러운 거야. 왜? 병적이 뿌리거든요. 그러면은 신사만 놓고 보면은 얘는 병화를 끌어올 수 있지만은 사화 때문에 정시성과 인연 맺었다. 또는 정이 들어오는 세운이다. 이럴 때 갈등을 만드는 거예요. 사화 때문에.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급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수를 하고 마무리를 합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기비가 이민을 봤어.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는 임진, 이모 뭐 다 봅시다. 네, 기미 입장에서. 예. 자, 이민을 봤다. 나쁠 거 없어요. 나쁠 거 없고 일단 내가 힘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이민이기 때문에 임수가 그렇게 큰 재물이 그렇게 큰 재물은 아니야. 드러나긴 했어도요. 그럴 땐 내가 충분히 취할 수 있죠. 비견만 없으면, 무토만 없으면, 또 다른 기토만 없으면. 그러니까 1대1을 구조에서는 내가 취하는 게 문제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임목이 있단 말이죠.
그 임목으로 인해서 뭐가 수출된다? 간목이. 자, 그러면은 내가 요 임인대운에 비견을 발동시키는 행위를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임수라는 재물을 내가 먹을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요 임수를 원래 기토 입장에서 먹을 수 있지만은 개수에 비하면은 임수는 좀 껄끄럽거든, 기토가.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갑기합을 하면은 내가 저 임수를 넉넉하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임목 때문에. 갑기합, 가정의 변화를 두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정의 변화를 두려는 행위, 뭐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아시겠죠. 가정적인 변화, 예, 갖지 마시라는 거죠. 뭐 또 그런 행위만 안 하면 나쁠 게 없고요. 임진, 자, 임수의 뿌리 자수가 신자진을 만들 수 있죠. 내가 김이니까는 임진 감당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원국에 화가 있으냐 없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현재 뿌리는 있잖아요. 근데 화가 있으면 확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예, 그럴 때는 감당할 수 있다. 뭐 정도라만 아시고, 그 다음에 이모, 예. 자, 이모 우화가 있으니까 요 임수에는 병화가 뜬 거죠. 특히 김이니까는 제방이 있는 상황이고, 그럴 때 나쁠 게 없어요. 괜찮아요. 예. 그러면은 이 임수라는 재물을 내가 충분히 취할 수가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요, 진술충리로 인해서 탁수가 되는 행위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를 하셔야 돼. 탁수가 되는 행위가 무슨 얘기냐? 법적인 문제를 조심해라. 예. 법적인 행위를 문제를 만들어내지 말라. 뭐 이런 얘기 정도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방 기미를 했던가요? 갑자기. 네. 기미, 아니, 기축. 예. 기축이 임신을 보고, 임수를 보고, 임자를 봤어요. 기축이. 예. 자, 임신. 이게 그냥 임수가 아니라 금생수 받는 임수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건 신자진의 개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임수는 굉장히 커. 이럴 때 기축이잖아요. 자, 이럴 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간목이라는 글자, 갑기합토의 제방을 만들 수 있냐 없냐를 생각을 하셔야 돼. 이게 갑기합토가 됐을 때는 임신을 감당할 수가 있고요. 갑기합토가 안 되면은 임신을 감당 못 한다. 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는 기축 입장에서 일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임신을 감당하려면 갑기합토를 반드시 해야 돼. 그 행위를 일러주면 돼요. 그 행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거는 고민하시라고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네. 교육하면 돼, 교육. 공부에 관한 거. 갑기합토 학벌을 높이면 돼요. 대학원 가갖고 갑인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공부하면 갑기합토가 되잖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생각하기 싫다고 그냥 물어보시려고들 맘먹고 뜨끔하셨을 거라고 보고. 자, 임술 감당할 수 있어요. 무토나 또 다른 토가 없으면은, 또 축토랑 술토 때문에 진술충미의 행위만 안 되면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네, 돈 벌 수 있다. 자, 임자 마찬가지. 아까 임신하고 같은 원리예요. 다만 임신은 신금 때문에 탁수가 잘 안 되는데, 임자는 금이 없을 때는요 탁수가 잘 돼. 모든 물이 그래. 모든 물이 금이 없으면 탁수가 잘 돼요. 이거는 공식이야, 공식. 그냥 머릿속에 꼭 넣으세요. 금이 없는 물은 탁수가 잘 된다. 네. 그 다음에 금이 없는 물은 맑지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물맛이 좋으려면은 바위나 안반수 이런 거에서 나오는 물맛이 좋잖아요. 약수물도 뭐예요? 돌틈에서 나오는 거지 흙에서 나오는 약수물이 좋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모든 물은 금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금이라는 건 쇠가 아니야. 돌 같은 거 있잖아요. 토가 단단하게 응축되어 있는 거, 이런 걸 통해서
흘러나온 물이 달고 맛있잖아요.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이 임자는 탁수만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이 기토가 감당할 수 있어요. 기축이면 감당이 가능합니다. 요 개연성으로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미로 가야 되겠죠. 네. 기미일 때 이제 다 해버렸나요? 죄송합니다. 네. 뭔가 이상한데? 자, 아무튼, 네, 뭐, 개수로 갈게요. 예, 죄송합니다. 네. 자, 기미가 있고, 기축이 있을 때, 자, 기미 입장에서 계묘를 봅시다. 해묘미. 얼핏 생각할 때 그것부터 눈에 들어오잖아요. 네. 자, 근데 해묘미가 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왜냐면은 내 뿌리가 해묘미로 돌아간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계수라는 글자가 내려와서 해수가 완전한 해묘미가 됐죠. 돈이 명예는 올라갈 수 있어요. 명예는. 그런데 돈은 안 올라가. 그러니까는 직장인이라면 승진이나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있지만은 재물적으로는 크게 대단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업가한테 해묘미가 되면은 법적인 문제를 조심하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직장인한테 해묘미는 승진할 수 있는 거지. 특히 계묘대원을 왔다. 이럴 때 승진이 가능하죠. 비견이 방해를 안 할 때는요. 자, 그 다음에 개축. 진술충미만 안 만들어내면은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진술충미를 통해서 따라오는 글자가 뭐냐면 인신사열에서 그래요. 특히 개수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 뿌리 해수 요거를 늘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진술충미의 개연성을 안 만들어내면은 개축이 나쁠 게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개유. 좋아. 뭐가 좋냐면요. 내가 기미로 심이 있는 상황에서 금생을 받는 개수잖아요. 근데 그 뿌리가 뭐예요? 해수. 네. 그러면은 이 글자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야. 심이 있으니까. 네, 괜찮습니다. 좋아요. 특히나 개수가 금생을 받는 개수잖아요. 이럴 때 이 개수는 무토라는 글자를 끌어와서 무기와 화로서 인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개유보다는 사유축이 훨씬 좋겠죠. 그러면은 말을 많이 해라. 뭐 말하는 직업을 가지면은 더 크게 사유축이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개유가 좋고, 그 다음에 개미. 기미가 개미를 봤다. 자, 이건 조심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요.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 미토라는 거는 원국에 있는 내 뿌리도 되지만은 또 다른 기토의 뿌리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개수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한 사람이라고 칠게. 그럴 때 이 개수는 그 뿌리 해수가 배우자하고 같죠. 동일하게 왔잖아. 이러면은 내 부인하고 똑같은 부인을 만나는 거야.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요? 내로남불. 네. 왜냐면은, 자, 내가 결혼한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왔죠. 그럼 미토가 똑같지. 거기서 만나는 글자가 해수고, 해수의 청강이 개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로맨스가 돼. 엔조이가 아니라 깊이 빠지게 돼요. 그럴 때 조심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사. 이것도 화의 유무를 따졌을 때 원국에 화가 없을 때 개사면 좋겠죠. 그런데 사화가 왔고 개수의 뿌리 해수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사이충을 하죠. 그럴 때 이제 인신사의 개연성을 만들어내느냐 안 하느냐 이걸 따져 보셔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축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기축이 계묘를 봤다. 나쁠 거 없죠. 네. 그런데 마찬가지요. 해수가 내려오죠. 그럼 보이지 않게 해묘미의 충미충이 발동할 수 있다. 뭐 요 정도까지. 요것만 주의하면 큰 문제 없고 내가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재물이다. 예. 그 다음에 개축이다. 계묘가 아니라 개축이다. 사이취의 개연성으로 들어가서 개수가 커지면은 내가 소위 말해 고전 용어를 빌리면 식상생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 나쁠 게 없겠죠. 다만 무토를 끌어올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요럴 때 지나치게 과한 투자가 무토라는 비견을 끌어올 수도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염두에 두시면 되고, 개해. 예. 자, 나도 강하지만은 쟤도 강하게 왔죠. 이럴 때는요, 사회충, 인신사의 개연성만 작동 안 하면은 나쁠 게 없어요. 특히 금생수 돼서 강해지는 개수니까는 돈을 크게 벌 수 있죠. 말로써 어떤 입에 관한 행위로서, 음식에 관한 뭐 음식점, 식당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다음에 개유, 기축이 개유를 받다. 아유, 땡큐죠. 감당만 할 수 있으면. 왜? 사이축으로 돌아가잖아요. 내가 이럴 때는요, 내 뿌리가 사이축으로 돌아가는 것까진 좋은데, 내가 인성이 있으면 100% 감당하지만, 인성이 없을 때는 부동산으로 돌려야 돼요. 무기압을 시켜서 무기압 화를 만들어야 돼요. 잘못하면은 과하게, 그러니까 돈이 되기는 돼. 그래서 더 투자하고 더 투자하다가 어느 순간에 감당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축이 계율을 볼 때는요, 감당만 할 수 있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거까지. 그 다음 개미다. 마찬가지. 개미면은 충미충만 조심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재물이다. 네. 그 다음에 개사다. 기축이 개사니까는 사일축의 개연성으로 인해서 개수가 커질 수 있죠. 자, 이럴 때도 똑같은 얘기지만은 사일축만 안 되면 되고, 이 개수가 무토라는 비견을 끌어오는 행위만 안 하면 상관이 없어. 예. 그럴 땐 문제될 게 없다. 자, 여기까지. 일단 기토라는 글자는요, 오늘 한 것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인성이 아니에요. 오늘 본 거는 뿌리가 있냐 없냐야. 이럴 때 뿌리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지금 근데 뿌리 없는 건 아직 얘기를 못했어요. 그건 아마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일단 기토가 지금 그러면 3주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고민입니다. 뿌리 없는 기토를 굳이 해야 될까?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라도 댓글 주시면은 의견에 이제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뿌리 있는 기토가 그러니까 목을 봤을 때 이렇게 대입들을 해봤고, 마찬가지 오행을 다 대입을 해갖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봤는데 정리를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어떤 일단 물건을 튀어드렸으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자, 수고하셨습니다.